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최우식입니다. 네, 콧구멍 비대칭은 이제 선천적으로 콧구멍이 비대칭인 경우와 코 재수술을 여러 번 받으면서 비대칭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병원에는 뭐 선천적인 환자들도 많이 오고 후천적으로 비대칭이 생긴 환자들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경우는 구승구개열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구승구개열을 소개하면서 따로 말씀드리고요. 후천적인 경우는 여러 차례 재수술을 겪으면서 콧구멍 비대칭이 되는 경우로서 비교적 간단한 경우와 아주 심한 경우는 콧구멍 자체 구축이 와서 정말로 교정이 어려운 그런 케이스들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저희 병원을 찾아오는 그 콧구멍 비대칭 환자들 대개 저희 병원만 오는 게 아니라 보통 한 7군데, 10군데 정도 상담을 받고 오시는데요. 대개 이제 다른 병원을 가시면 수술을 할 수 없다, 그냥 이대로 포기하고 사시는 게 좋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병원에 오시면 제가 이 수술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충분히 교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상호 신뢰를 가지고 수술에 임하게 되고 실제로 많은 경우들이 좋은 결과로 교정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정이 될 수 있는 수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케이스 사진을 보면서 콧구멍 비대칭의 교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의 환자 같은 경우는 30대 중반의 환자인데 다른 병원에서 한번 수술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정면 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코가 휘어 있고 정면에서 오른쪽 콧구멍이 조금 더 올라갔고 왼쪽 콧구멍이 내려온 이런 비대칭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을 하고 나서 코도 반듯해지고 정면에서 콧구멍이 보이는 정도가 대칭이 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콧구멍 비대칭은 이제 정면에서 비대칭인 경우와 이렇게 고개를 들었을 때 아래쪽에서 비대칭인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통은 정면보다도 이렇게 아래쪽에서 비대칭인 경우가 재수술의 경우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우측과 좌측의 콧구멍 높이나 사이즈가 다르고 그래서 보면 왼쪽 콧구멍이 오른쪽 콧구멍보다 더 낮아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이렇게 잘 교정돼서 양쪽이 거의 대칭에 가까운 모습을 띠게 된 그런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또 다른 케이스의 환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정면에서는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 오른쪽 콧구멍이 살짝 더 올라갔고 정면에서 언뜻 봤을 때 오른쪽 콧구멍에 비해서 왼쪽 콧구멍이 조금 커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술 후의 모습은 정면에서 올라간 정도가 약간의 차이지만 좀 더 교정이 돼서 좌우가 거의 대칭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콧구멍 크기도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전의 모습에 비해서 거의 비슷해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실제로 보면 오른쪽 콧구멍과 왼쪽 콧구멍의 높이도 틀리고 그 다음에 이 폭도 틀려서 이것 때문에 정면에서 왼쪽 콧구멍이 더 커 보였을 텐데 이렇게 왼쪽 콧구멍이 오른쪽 콧구멍에 비해서 높이는 낮으면서 이 폭은 더 큰 그런 비대칭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는 높이도 거의 비슷해졌고 콧구멍 모양도 약간 강낭콩 모양에 가깝게 이상적인 모양으로 바뀌었고 콧구멍의 이 폭도 거의 비슷해져서 양쪽 콧구멍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도 30대 중반의 환자였는데 다른 병원에서 2차례 정도 수술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보면 코가 휘어 있고 오른쪽 콧구멍이 왼쪽보다 더 올라가 있고 이 사이즈는 왼쪽 콧구멍이 더 넓어 보이는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코도 반듯해졌고 정면에서 콧구멍이 보이는 정도가 좌우 거의 대칭이 됐고 콧구멍의 사이즈도 이 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해진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개를 제치고 아래쪽에서 본 모습을 보면 정면에서도 그랬듯이 왼쪽 콧구멍이 사이즈가 훨씬 더 커 보였는데
지금 아래쪽에서도 보면 이 왼쪽 콧구멍이 오른쪽 콧구멍보다 훨씬 더 커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비중격이 휘어서 비중격의 말단부가 이렇게 튀어나온 것인데, 이 부분도 수술 후에는 깔끔히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튀어나온 모습이 없어졌고, 수술 후에는 뭐 높이도 거의 비슷해졌고, 콧구멍의 모양새, 그리고 콧구멍의 폭, 즉 콧구멍의 크기도 거의 비슷해져서 거의 대칭에 가까운 그런 모양을 띠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환자의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다른 병원에서 2번 정도 수술을 받은 남자 환자인데, 뭐 30대 초중반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첫 번째 재수술을 받은 것도 이 오른쪽 콧구멍이 너무 작아서 그런 비대칭의 모습을 띠고 있어서 재수술 한 번 더 받았는데, 재수술 한 번 더 받아도 교정이 전혀 안 됐고, 환자분은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뭐 병원 상담을 여러 군데 받아봤지만 수술이 불가하다는 병원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고민하시다가 어떻게 저희 병원을 찾아와서 제가 수술이 가능하다고 해서 수술을 받은 케이스인데, 이렇게 보시면 수술 후에 높이가 거의 교정이 돼서 거의 대칭에 가까운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굉장히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셨는데 수술이 잘 돼서 환자분도 굉장히 좋아하신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케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정말로 심한 케이스인데, 이분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한 번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수술이 너무 잘못돼 가지고 제가 환자분한테 듣기로는 여기 이렇게 흉터가 보이지만 콧볼 축소를 뭐 양쪽을 했다 그랬는데, 뭐 그걸 떠나서 어쨌든 오른쪽 콧구멍도 굉장히 작아져 있지만 왼쪽 콧구멍은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해서 이쪽으로는 거의 숨도 쉴 수가 없고, 이렇게 보면 뭐 누가 봐도 너무 심한 케이스였는데,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이 수술 후의 사진을 보면 뭐 양쪽 콧구멍이 완전히 대칭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까만 색깔이 보일 정도로 콧구멍 크기가 거의 정상에 가깝게 되었고 확연하게 개선된 그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케이스는 사실은 코 수술에서 가장 어려운 마지막 단계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환자분들은 구축코가 어렵다, 뭐가 어렵다 이랬지만, 사실은 구축코, 그냥 일반적인 구축코는 사실 뭐 저를 포함해서 수술 경험이 그래도 한 20년 정도 되고 코 수술을 많이 해본 그런 의사들한테 그렇게 뭐 어려운 수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정도로 콧구멍 자체에 구축이 온 수술은 정말로 비대칭을 교정하는 수술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케이스고, 방금 그런 케이스가 교정된 사례를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